네, 오늘 되게 많은 분 오셨었네요. 지금 봤는데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근데 질문은 네. 광고비 집행을 계속하기는 어렵고 언젠가는 이겨내야 할 것 같은데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면 지금처럼 높은 비용의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회원수가 늘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이미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그 매출 확장의 그런 그 메커니즘이 이제는 그 새로운 신규 고객 확장에서도 오지만 크로스 셀링에서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그 지난 그 3분기 컨콜에서 강유진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분기에 그 ARPU가 $62 정도 됐었는데 그게 $80 이상, 지난 분기가 아니라 작년이었던 것 같네요. 작년에 $62 정도였는데 그 ARPU가 $80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경영진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이미 이제 플랫폼에 들어온 그런 그 유저들이 이제 다른 그런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가지고 이제 믿고 그런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더 많은 그런 서비스를 적용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따로 그 유저들한테는 광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오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고객 획득 비용이 확실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게 이제 좀 앞으로의 주된 성장 내러티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분기에는 그 뭐였나요? 테스토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 처방이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로 이제 좀 추가되었었고, 그 다음에 26년에는 수명 연장 분야, 롱제비티라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하버드 데이비 싱클리어 교수 이제 바탕 위주로 해가지고 수명을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관점에서 좀 정확히 그게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그 약품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들을 이제 좀 구독 형태로 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제 좀 수익성 높은 그런 분야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어떤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화 자체를 막는 그런 BM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그러니까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그런 기여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들어주시는 분들은 많으셔가지고 좀 죄송스럽네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이어가지고 원전산업에 한번 발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산업인데 원전산업과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상승이 일방성을 저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양쪽 중에 어느 쪽인가 이거를 좀 결론 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투자 대안은 무엇일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 좀 스터디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들을 좀 잘 분석해가지고 올려주시고 또 정리도 잘 해주셔가지고 올려주신 글들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공부가 많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각각 이제 좀 제가 궁금한 것들 챗GPT에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댓글로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시면은 다른 분들도 좀 분명히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한 내용 한번 좀 저도 이제 스스로 원전 밸류 체인에 대해 공부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리포트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원전 발전 용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플랫폼, AI 데이터 센터, 제조업 자동화, 로봇 도입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전력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수요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급 측 요인, 이거는 수요 측 요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 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하고 ESS만으로는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좀 보완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메가 트렌드로 인해 가지고 원전을 이제 장기 초과 수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재가동, 수명 연장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발전 용량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하면은 2050년까지 56% 적극적 시나리오로 하게 되면은 1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CAGR로 계산하게 되면은 1.66%, 3.36%로 굉장히 저성장 시장이 아닌가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좀 인식에 좀 그러니까 인식하는 방법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제 현재의 원전 발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오래전에 건설되었던 원자료를 운영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세계 원전 발전량은 정체 상태를 보여왔고 2024년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원자력 비중이 9.0%여가지고 96년 17.5%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So its share of 9.0% is barely half its historic peak of 17.5% in 1996. 라고 이제 이게 아마 국제 원자력 기구인 것 같은데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링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한동안 정체되었던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0에 가까웠던 신규 원전 건설이 다시 이제 신규로 이제 건설이 진행되는 그런 추세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신규 원전 착공이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됐는데 이런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그런 원전 건설이 보게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주도로 건설된 게 굉장히 많았고 선진국 중심 그 다음에 한국 그런 밸류 체인에서는 이런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에서 건설하고 있는 국가 외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신규 원전 도입이나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유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핀란드나 프랑스, 미국 같은 그런 국가들이 한동안 이제 정체되었던 그런 추세를 깨고 다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운전되고 있는 그런 전체 원전 수는 원전 용량은 좀 굉장히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울기가 변하는 폭은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원전 밸류 체인은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투자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산업이 원래는 이제 수익률 규제 제도라는 걸 운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원재료 비용이나 아니면은 늘어난 비용이 이제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은 수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가격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이런 수익률 규제 제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면서 원전으로 자본이 쉽게 유입될 수 있었는데 90년대 이후에 전력산업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이제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리스크를 요금으로 전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 원전 프로젝트들이 불확실성이 높게 되니까 금융기관들은 이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좀 분류하게 되면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들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런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런 에너지 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대두되면서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지원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금융공학 플러스 제도가 좀 발전되면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자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서 좀 원전 프로젝트로 좀 자금이 많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친원전 정책 트렌드가 좀 추구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인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제 건설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스리마일이나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같은 걸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주요국들은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로우 전쟁이나 탄소 중립, 그다음에 AI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공급 측면이 불안전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첨단 산업의 그런 발전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원전 건설에 대한 그런 용인 그 다음에 수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들은 이제 원래 탈원전 그런 추세에서 급격히 이제 친원전으로 좀 그런 정책적인 그런 드라이브를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감소해오던 그런 신규 원전 건설은 이제 반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1984년에 피크를 찍었던 그런 이제 원전 건설이 쭉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원전 산업이 위축되어 오다가 이제 2024년부터 해가지고 좀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원전 정책을 보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38년까지 발전량 비중이 35.2%로 비중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11차 전기본이 이제 마련되었고, 그다음에 12차 전기본에서는 좀 이제 석탄 발전 조기 종료, 신재생 에너지 확대 같은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신규 원전 추가 같은 것들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명시된 그런 정책 변화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밸류체인만으로는 이제 산업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한수원을 중심으로 구축된 국내 원전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폴란드, 사우디, UAE 같은 국가로 원전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하고 제조업 리쇼어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요 급증 요인이기 때문에 좀 전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제 2025년 5월에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급변하는 그런 원전 정책을 좀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정책 변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용량을 현재는 100기가와트인데 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가 이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기대 하에 154% 증가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300% 증가니까 세계 시장의 증가를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이제
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험용 원자로 실증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한다 라는 거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좀 그런 정책 드라이브를 급진적으로 걸기 위해서 NIC 위원장 인사 개입을 하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미국이 원전 신규 건설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급격한 그런 증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이제 이거를 4배로 증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원전이 굉장히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쇼티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자본 조달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동맹국들한테 이거를 이제 좀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프랑스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보게 되면은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수직 통합 모델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분산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미국 밸류체인이 좀 구축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동맹국들의 기업들이 좀 참여할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자본 조달 여력 관점에서도 동맹국의 원전 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문과여가지고 원자력 발전 원리를 좀 쉽게 한번 좀 공부를 해본 건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공부해본 원전 내용을 마치고, 사실 뭔가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분 정도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튜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